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야기 좀 합시다. 고성 사는 동네 이야기 그 네 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두 분 박사님 모시고 또 재밌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먼저 인사 좀 해주시죠. 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경상남도 도의원 허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면규 경남대학교 법학과 겸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우리가 그 예고를 안 했는데요. 사람들이 얼마 전부터 고성은 인물의 고장이다, 인물의 고장이다 이렇게 해서 그 진짜 인물이 얼마나 많은가 또 어떤 그 인물이라 소리 들을 정도로 고매한 분이 많은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이 두 분 모시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또 거기다 지지난주인가 우리 고성군의 허옥희 의원이 고성군 의회에서 고성 인물과 관련해서 어떤 발제를 했는데 발제를 그럴까요?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 인물이 많이 났으니까 그 인물을 기리는 그 기념관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게 또 더욱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혹시 박사님들 중에 누가 고성은 인물의 고장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뭐 고성이 인물의 고장이라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근대에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예, 박정희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개발 이제 도상국 시대에 우리 고성의 인물들이 많이 정부에 진출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오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물이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왜 갑자기 이렇게 인물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 전부터 우리 고성은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인물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참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이 뭐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져 오면서 그게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인물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그때 우리 고성의 인물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많이 이렇게 기여를 하신 거 아닌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 인물의 고장이라는 소리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이제 우리 허동은 도의원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 예전에는 우리가 당쟁을 겪었잖아요. 당쟁을 겪으면서 우리 동인들이 요쪽 지역에 그 동인들이 어떤 그 정권을 장악하고 한 일이 극히 별로 드물었거든요. 드물다 보니까 뭐 이쪽에서는 큰 역할을 못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성공시키면서 여기 출신들을 많이 등용하는 그런 결과물이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 저도 그래 이제 오늘 이걸 하려고 한번 알아봤어요. 도대체 고성의 인물의 고장 고성 이래 치니까 반응을 그다지 안 해요. 컴퓨터는 그 수많은 그 자동응답기기나 인공지능들이 고성 인물의 고장에 흔쾌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들여다 보니까 전부 다 80년대 중후반 이후에 나온 얘기라. 엄밀히 따지면 90년대 초반에 고성 인물의 고장이 90년대 초반에 나왔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우리가 자화자찬식으로 인물의 고장이라 했더란 말이죠. 그 말을 하자면 조선조 말기나 고려때나 뭐 조선 초중기나 이럴 때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사람들이 정성이 좀 나오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유명한 학자들이나 그렇지는 않고 금방 그 허 박사님 말씀처럼 또 허 의원 말씀처럼 군사 정권의 그 산물이다. 좀 많이 기여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일러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 그렇다고 해서 군사 정권에만 기여한 건 아니고 물론 그 나름대로 이제 능력 이런 걸 발휘해서 특수한 분야에 발전시킨 사람도 있고 또 뛰어난 그 실력을 보인 사람도 있긴 있죠. 근데 그 전에는 보면은 이제 여기에도 내륙 지방에 그 서당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당들에서 많이 배출하려고 노력했겠죠. 많이 노력을 했을 거고 그 이후에는 보면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이 서울대 사범대학 다음이었잖아요. 그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이 역할을 크게 하는 바람에 이제 진주, 마산 출신들 또 부산 출신 부산 쪽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많이 이제 보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부산대학의 역할을 잘 못하고 또 경상대학 사범대학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최근에는 이 우리 경남 쪽의 세력들이 이제 그 서울대학에 많이 진출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때 그렇게 이제 그 부산대 사범대 출신들이 많은 이제 교육의 영향력이 있을 때에 그때 키워졌던 분들이 한 10년 뒤에 이제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뭐 10년, 20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는 사실 우리 여기 부산 경남 고성 쪽에는 사람도 많이 살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우리 당정에서 또 그 집권하는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고 그 이전에 이제 보면은 이 그 행촌 이암인가 하는 분이 뭐 큰 역할을 하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 이암 선생님이 고려 때 예, 고려 때 사람인데 아무래도 보면 그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틀어서 고성군 철성군 뭐 고성이시 고성 하여튼 고성 쪽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출중한 분이 있었다면 이암 선생을 꼽더라고요. 그래서 이암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행촌 서해대전을 줄곧 개최해 열어오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만 아까 그 허동원 의원님이 좀 거의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걸 하필 보니까 별 출신들이 많더라죠. 그죠? 아니 별 출신뿐만 아니고 그 사실 우리가 사실 그 70년, 60년, 70년 전쟁의 벽에서 가난해서 이 대한민국을 사실은 그 이 국민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경제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제도를 선진하는 이런 쪽으로 사실 문학이나 이런 예술 쪽보다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아직 정확하게 제가 인물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전두환 대통령 50 때는 별만 해도 한 50개가 넘는다. 스타만 해도 장성기. 그리고 당시에 허문도 장관 계실 때는 고성 출신 장관만 해도 6명, 7명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작은 시군에서. 제가 여의도 있을 때 17대인가요? 17대에 제가 있을 때 그 당시에 고성 출신들 국회의원이 7명이었습니다. 고성 출신 국회의원들이 300명 중에. 지금 제가 경상남도 12대 도에 있는데 도의회 64명 중에 지금 6명이 고성 출신이거든요. 6명이. 그러니까 340만 도민 중에 5만이 살고 있는 이 고성이 사실 64명 중에 6명 10%가 우리 고성 출신 도의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프로테이지로 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했던 시기에 정치인이나 공무원들 또 어떤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군인들이 우리 고성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자체가 이 대한민국의 근대화나 또 이런 분단의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안보의 상황에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과정에 우리 고성인들이 참 크나큰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성이 참 그런 당시에 그런 인물이 많은 고장이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허동원 의원은 아주 참 대단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 그 남들이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인물이 좀 덜한 것 같아, 작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도시에서 보면은 딱 그 마음 상하기 좋을 만한 멋진 해석을 해주셨는데 사실이라는 멋진 해석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이겠지만 야, 너 전부 다 군사 정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빛낸 인물로 포장돼 있네 이렇게 말할 때는 또 나름대로 또 우리 가슴 아파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 초창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기틀을 만드신 분이 김학률 경제부총리인가요? 김학렬 부총리. 예, 고성초등학교 출신. 네. 사실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 경제의 5개년 기초를 만들고 사실 실행했던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 산악 등산인으로서 어몽길 같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고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은 그 인물이 참 많이 이게 배출이 되는 지역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정말 이제 우리 근대 가정과 안보상에 정말 필요했던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지역에 대해서 고성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 보면 아까 김학렬 부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 거의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분이 그 박정희의 그 마음을 읽어서 경제 발전을 일으킨 건 사실이에요. 네. 우리나라 같이. 근데 큰 도움을 줬죠. 그 독재를 하신 고성 분은 출신이라서 아니잖아요. 예. 대단히 자랑스러운데 예.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다음은 전두환 시절로 예.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별을 달고 정계에 뛰어들었다가 또 국회의원 되고 그랬던 분들이 많은데 그 비근한 지금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렇네요. 이규호 장관, 그다음에 최일홍 장관, 또 누구야 김석은 장관 쭉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허욱희 의원이 발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예. 금방 허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별 달아가지고 별 출신이었다가 훌륭한 분도 많지만은 아닌 분들도 많거든요.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 서벌 시인이라든가 그 아까 돌아가신 분들이지만은 김출랑 시인도 있고요. 예. 또 지금은 이미 추모를 하고 있지만 최정구 선생님도 네. 있고 유명한 그 우리나라 연극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추성훈 선생이라고 예. 추성훈 선생님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이라도 좀 우리가 이른바 그 발굴 좋아하는 우리 행정용어로 발굴을 해서 예. 좀 이렇게 모셨으면 싶을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뿐만 아닙니다. 영화배우 유명한 사람 생각나죠? 김출연 이런 분들은 정말 고성을 상징하는 기념관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 얼굴이 다 붙어서 후세들이 들어가서 참 나도 저런 특출한 사람이 되었으면 나도 저런 음악을 사로잡는 그런 영화배우가 되었으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죠? 최근에 정치인은 또 우리 정말로 대단했던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 진짜 오래 했죠. 이근식 장관님이 있고요. 국회의원도 오래 하셨고 그분이 또 동생이 우리 지금 이상근 군수 아닙니까? 그거 좀 너무 떼어주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허욱희 의원이 아마 그런 내용을 담은 기념관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정국 기념관 하나만 딸랑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 추모할 때 그 사람이 남긴 발자취나 그 사람이 한 어록, 그 사람이 개발한 학문, 지식에 관한 학문 또 논리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이제 쫓고 배우고 할 텐데 그냥 그 재정국 기념관 하나만 지어놓으니까 저분이 빈민운동을 하셨대 하고는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초라해질 수도 있다. 그보다 더 훌륭한 일들도 많았는데 그런 걸 지어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발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보성이 또 진짜 인물의 고향인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그 군사 권력에 빌붙어서 있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 이런 측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아니 빌붙어서 있었다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런 표현하면 그렇게 안 되고. 표현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짚고 또 다른 얘기를 넘어갑시다. 이게 제가 통영에서 고등학교를 잠시 다닌 적이 있는데
통영 사람들하고 고성 사람들하고 제가 그리고 부산 해운대 고등학교를 갔는데 해운대 고등학교 사람들하고 가만 보니까 어디에서 틀리냐면은 고성 사람들은 이렇게 끈질긴 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 끈질긴 면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이 일을 그만두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을 그만두면 집에 내려오면은 뭐 영해면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뭐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영에 보면은 뭐 선박을 크게 가지고 있고 해운대에 보면은 뭐 해운대 백사장 옆에서 무슨 호텔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뭔가 끈질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관료라는 것들이 관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있다 보면은 어느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어느 자리를 차지하다 보면은 기회가 오게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저기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또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았을 때 막상 시키려고 하니까 끈질기게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뭐 그런 동네가 아니었나 내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분석을. 아니요, 저는 이제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당시에 뭐 전두환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이후에 뭐 지금 노태우, 김영삼, 뭐 김대중 그 시대를 초월하면서 그 현장에 늘 고성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저는 우리 고성이 그런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을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우리 고성 사회가 또 우리 부모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끈질긴 그런 어떤 정신으로 많은 교육을 해놨고 인물을 키워놨기 때문에 그 시대가 필요한 인물을 다 데려다 쓴 거죠. 그래서 고성이 인물이 많은 그런 고장이나 평가를 저는 받는다 생각하고 그래 인물이 많이 나는 게 맞아요. 고성이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납니다. 그런 이제 호키오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제 그 인물에 대한 기념관을 만들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인물이 주는 이제 이게 뭐 상징성이 있어요. 인물이 주는 상징성. 정말 뭐 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진주의 그 어디죠 그 지수면 거기는 기업 우리 대한민국의 그 경제를 끌고 간 대기업들이 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지수는 요새 뭐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재단도 만들고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성도 그런 인물을 가지고 어떤 상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상징성이 뭘 주느냐면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후세들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저런 분들처럼 열심히 하면 저런 분들처럼 될 수도 있고 저런 분들처럼 우리도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이바지하는 인물로 자라고 싶은 그런 교훈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기호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인물 관련된 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정말 인물을 많이 배출했던 우리 고성의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내냐는 조금 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좀 인물 기념관의 이제 개념 자체를 뭐 우리 호키오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우리 뭐 이제 누구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영웅들을 이제 기리는 기념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누구라도 알만한 분야에. 사실 뭐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사실 영웅은 숨어 있는 영웅들을 저는 더 우리가 또 우리 지금 현대 고성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서울의 나름대로 뭐 언론사에서 나름대로 또 뭐 사장까지 하신 분도 많거든요. 또 뭐 학계에서도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숨어 있는 영웅들을 찾아서 그 인물 간에 그분이 살아왔던 어디에 태어나 있어서 어떻게 고성에서 살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자기 일가를 이루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채워주는 기념관이면 오히려 더 훨씬 더 좀 우리
후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소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더 고향에 더 애정을 가지고 사실은 더 이렇게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겠죠. 왜냐하면 뭐 이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돌아가셔서 묻힐 곳도 없고 사실 뭐 자식들이 제사 지내줄 거라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념관에 자기의 어떤 업적이 남길 수 있다. 그걸 고향에서 정말 이후에 자기가 사후에도 정말 이렇게 고향에서 정말 관리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향의 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더 이렇게 노력해서 뭔가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우리 전역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우리 고성에 숨어 있는 영웅들을 찾아내고 기록하고 후세에 남기는 그런 기념관이 오히려 저는 정말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 기념관을 예. 이런 걸 진짜 저런 걸 진짜 아니고 허그 의원이 이제 던져놨잖아요. 던져놓으면 이제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의논을 하겠지만은 숨은 영웅이 아니라 그냥 숨어 있는 사람들도 숨은 영웅이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영웅 안 숨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알려져 가지고 아 저 사람 대단해서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영웅인데 아직 남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 해주고 있는. 그럼 뭐 영웅 아니지 뭐. 근데 어쨌든 한 사람의 일대에는 살아 생전에 있었던 일들은 역사가 다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후세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 살았을 때 그랬지 하는 거는 벌써 이제 영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념적으로 재단을 하면 이거는 우리 지혜가 말합니다. 이념적으로 재단할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저 사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출중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이념을 갖고 이념 논쟁을 하면 안 되고 그래도 뛰어나고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독보적이었다 싶으면은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 논쟁을 좀 더 해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이 후세가 본받아야 될 만한 분들인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대충. 그리고 또 위원회 같은 거 잘 만들대요. 만들어서 평가하면 됩니다. 아 이분은 진짜 남긴 발자체가 크다, 또 본받을 만하다 하면 그 기념관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념은 국가적 아젠다지.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 그 이념 진짜 이념 이야기하면 이야기 안 안 되는 하셔도 거예요. 됩니다. 그래 지금 뭐 저 사람은 군사 정권 때 뭐 거기 이바지했던 사람이라서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그럼요. 그 나름대로 다 그 살아온 족적이 있고 발자취가 있고 또 자기가 단독으로 하지 않았을 텐데 절대자가 시키면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념 논쟁은 할 필요 없고 아무튼 걸어온 길이 본받을 만하다 이 분야만큼은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한다 하는 분들은 그런 기념관 속에 들어가면 네. 좋죠. 우리가 이제 알려지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저도 뭐 요번에 이 문제 때문에 잠시 찾아보니까 박모걸이라는 분도 고성 사람이더라고. 아 그거는 어. 논쟁 여지가 있습니다. 논쟁이 아, 지금 그래요? 그거는 경주하고 뭐 이렇게 그래. 서남리에 태어나서 아 근데 그게 이제 확정되지 않아 지금 그래. 지금도 싸웁니다. 그뭐 예. 고성이를 우기면 고성인 거죠. 그래서 지금 5살 때인가 경주로 뭐 이주를 했고. 옛날에 고성 JC 고성 청년회의소에서 그걸 가지고 데모하고 그랬어요. 그런 게 경주하고 있었어요. 막 옥신각신하고 그래서 뭐 고성 사람이다. 그 고성의 청년회의소가 그걸 찾아냈어요. 이른바 발굴을 해냈어요. 고성 박목을 씨는 고성 사람이다. 뭐 경주는 아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고성인으로 그 뽑혀가지고 추앙받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지금 택시 광고에 실려 있죠. 백초월. 백초월. 네, 그 스님이 진관선 백초월 스님이 함양 사람이래요. 그런데 위키리스크에는 또 위키리크스에는 그 뭐라고 돼 있나? 고성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고. 아니 저 옥천산 옆에 그 백초월 선생님 그 태어나신 생가도 있고. 함양은 함양 딱 명확하게 함양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 올제도 이제 그걸 확인했어요. 딱 거기 적혀 있어서 아 이거 골치 아프겠다 나중에. 근데 우리는 고성인으로 자랑스러운 고성인으로 상을 이제 그 삼기도 했죠. 그다음 지금 우리 이거 좀
또 유명한 분 또 한 분 계신데 우리 돌아가신 이제 허봉만 의원님 전 의원님과 우리 우리 의원 아버님도 난 정말 유명한 분이거든요. 우리 아버님 글이 고성전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그 허봉만 의원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주로 뭐 그 지금 서예를 하셨어요? 성인 돼가지고 허봉만 의원의 그 강의 안 들은 사람은 간첩이. 민방위 강의를 하셨거든요. 또 우리 초대 의원도 하시고 초대 의원도 연설 하시구나. 의원도 하시고. 아이고 그래. 저는 근데 이게 왜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를 들면 그래 내가 태어나기만 얘기하고 자라기는 다 다른 지역에 살았는데 그 태어난 곳을 굳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출생지가 어디냐 이걸 정말 본적 그 고향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인물 아까 얘기했던 박무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어디냐 그 진간서 백초월 선생님도 함양이냐 고성이냐 그 왜 이렇게 태어난 곳을 왜 강조를 할까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강조를 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이게 사람이 빵도 기운이 있잖아요. 기운.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지형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이나 운명이나 이런 것들이 뭐 좀 결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동양사상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좀 그런 일리가 땅의 있다. 풍수지리에 기반한 그 우리가 보면 어디 인물이 많이 나는 동네에는 항상 인물이 많이 나요. 또 보면 우리 고성 내에도 그렇거든요. 사실 뭐 대가면 쪽에 인물이 많이 송계나 이런 쪽에 인물이 많이 나고 또 특정 그런 마을에 참 인물이 많이 나고 또 서울대학 많이 가는 그런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출생지가 어디냐가 인물을 결정하는 참 중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슬은 나무 끝에 맺힌다. 끝에 나무 그 끝에 맺힌다. 우리 고성이 딱 끝자락이잖아. 그러니까 거기 기가 딱 맺힌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 백두산의 전개가 백두대왕을 타고 와서 네. 낙남 정맥을 타서 고성에 안착이 됐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수남리 보면은 저기 김형호가 태어났는데 그다음에 김학렬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어딘지를 다 알거든. 그 김형호가 태어난 데는 또 어디 부동산 업자가 자기가 딱 거기 그 자리가 좋다고 들어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식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박무거리가 수남리 사람이라 해서 야 저기가 저 끝자락이 참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더랬어요. 예. 글로 이사 가셔야겠네. 그렇게 가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상근 교수님이 태어난 그 동네 보면은 진짜 괜찮거든요. 예. 저도 한번 가보니까 인물이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동네더라고요. 또 한 군데 더 있죠. 저기 구만면에 보면은 문필봉을 딱 바라보는 그 효락입니까 거기가. 예. 거기도 진짜 야, 좋겠다 하는 뭐 그런 느낌은 있더라고. 뭐 그건 철저하게 무슨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누가 이야기하니까 그런갑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 그 보니까 의원 말씀처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도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잠깐 봤는데 추성웅 이런 사람은 진짜 대단하고 김출현 이분도 좀 정말 멋지잖아요. 그다음에 김열규 예. 선생님 아시죠? 김열규 선생님 한때 그 우리나라 그 여성학, 뭐 한국학 이런 걸 추론적던 분입니다. 한때 풍미를 일으켰던 분인데 한국학자가 또 유명한 김열규 선생님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선아라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 스크린에. 이분 고성이더라고. 근데 이제 조연 활동을 많이 해서 그렇지 박선아라고 좀 유명하대요. 그다음에 조혜련 이 양반이 뭐 그 한국 고성 사람인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강태부라는 분이 있었는데 강태부 이분은 뭐라 말을 하면 좀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다. 하여튼 어쩌다가 이제 월북을 했어요. 북에서
정치인이 되고 군인이 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죽기도 2007년도에 죽었어요. 1925년생인데 이분은 6.25 전쟁 발발 직전에 육군의 하여튼 간부 군인이었는데 올라가서 거기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정치인을 했어요. 군인을 하고. 유사한 사람이 허종만이라고 조총련 의장 했던 그 집안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 허종만이라는 분도 있었고 또 뭐 북한을 위해서 살아신 분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아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진영식이라고 그 저 일본 사쿠라 그룹 회장하셨던 분이 또 있어요. 진영식이라고. 또 우리 유명한 또 지금 뭐 연구 많이 하셨네. 현재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계시던 분도 있어요. 배만두 선생님, 예. 허재기 선생님 이런 분들은 독립운동가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셔가지고 1900년 중후반까지 사시다가 가셨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우리가 안 모시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성의 인물을 위한 기념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요즘은 이제 그 다 그런 거를 이제 예전에는 책으로 다 기록을 하고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저는 기념관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디지털화해서 시각화해서 후손들이 이제 언제든지 찾아와서 보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낸다. 저는 그런 개념으로 기념관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그런 공간은 이제 얼마든지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래된 뭐 사람부터 최근에 이르는 사람까지 그런 사람들의 업적을 찾아서 이제 기념화하는 것들을 디지털해서 이제 기념관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콘텐츠화 시켜서 문화 산업으로까지 연계가 가능하도록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인물이 주는 상징성이 그 시대 그 지역을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교육적 그런 개념이 의미가 있고 그런 분들이 살아온 업적과 그런 것들의 성과를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지역과 사는 사람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상업적 가치든 아니면 자기가 그쪽으로 이렇게 뭐 성장하는데 나름대로 뭐 그런 것들이 어떤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 우리 고성의 인물 기념관의 핵심적인 분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아쉬운 게 예전에 이제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우리도 가서 뭐 몇 번씩 보고 뭐 눈물도 나고 뭐 그랬는데 그때 음홍길 기념관을 좀 어떻게 딱 그 적극적으로 좀 마케팅에 활용했더라면은 굉장히 또 반향을 일으켰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우리 군청 당국에서 이제 그렇게 못해가지고 음홍길 기념관이라고 많이 오긴 왔어요. 왔지만은 거기다가 이제 히말라야라는 그 영화를 바로 막 상영을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더라고. 그런 게 보면은 저거 진짜 이 사기업 같았으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건데 행정이라는 것은 한계를 갖고 있더라.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도연이라든지 정치인들이 하셔야 될 일이 진짜 많아요. 아니 뭐 어몽길을 가지고도 저는 뭐 글로서 사실 그분이 살아오신 걸 가지고 소설을 만들든 영화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냥 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월이라는 그 월이가 실존했느냐 안 했느냐에 떠나서 월이를 가지고 저는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만들고 싶으냐? 월이는 나름대로 이제 어릴 적에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은 뭐 외국에 의해서 좀 이렇게 억울한 죽음과 이런 걸 당하고 난 뒤에 뭐 기생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당포에 이제 지도를 해가지고 뭐 이순신 장군께 드리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월이의 도움을 받아서 당포 해전과 많은 해전을 성전을 이끄는 월이가 참모가 되고 또 그걸 픽션을 좀 넣으면 월이와 이순신 장군의 사랑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월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조선 시대에도 이 여성이 이 나라를 구한 잔다를 것처럼 그런 영웅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영화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흥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월의가 실존했든 안 했든 월의의 삶을 우리가 디지털하든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구세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상업화 시킬 수 있는 걸 생각해요. 그래 그런 것들이 이 인물 기념관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방금 이제 월이까지 나오고 우리 허 감독님 허 감독이란다 저. 아니 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감독 생각했더만 허 감독이란 허 의원님이 이제 영화까지 하는 문제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살아있는 사람의 기념관을 만들 때는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전시관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 하면 그 어몽길 전시관이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재정구 선생님 거도 가만히 두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정구 선생님이 어떤 학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학설을 배우는 그런 공간도 아니에요. 재정구 선생님이 유명한 어록을 남겨서 뭐 공자님처럼 제자들 데리고 많은 좋은 훌륭한 말을 남겨서 그걸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걸 재정구 기념관을 운영하려면 논리도 개발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처방을 오면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허옥희 의원이 그런 인물 기념관을 만들자. 그러면 그런 것이 한 방에 다 해소된다는 걸 보여준 그런 제안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버님 자꾸 그러니 죄송합니다. 허봉만 어른이도 그 계시면 아이고 저분한테 우리 예비군 훈련 다 받았다. 글도 많이 좋은 걸 받았다. 그런 따뜻한 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추성웅 선생님도 걸리고 뭐 돌아가신 김출랑 선생님도 걸리고 하면 아이들이 쭉 한 바퀴 돌면서 모든 걸 다 그 연예인, 예술인, 문화인, 정치인, 군인, 뭐 산악인 전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그 삶의 좋은 그 교육장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렇게 뭐 그런 분들 파노라마도 쫙 펼쳐 놓으면 누구라도 뭐 자식이 와서 사실 꺼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맞아요. 누구라도 국민들이나 아니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이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을 꼭 재정구 기념관이나 어몽길 이렇게 웅장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꾸면서 그분들이 살아온 업적을 구세대들이 늘 볼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 기념관이 우리 고성은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인물이 정말 많은 고장이고 사실 대한민국이 이런 정말 이런 전쟁의 폐허에서 정말 가난을 극복하는 과정과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성의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고성의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 박사님은 김 박사. 김 박사. 김 박사님 근데 아까 월이 영화 나왔을 때 그 히말라야가 막 영화 히트치고 그럴 때 어몽길 전시관이 떠오르고 우리도 영화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까? 그렇죠. 그래요. 월의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직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봤고 그건 뭐 내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한번 거꾸로 본 지중해라고 해서 당황골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내가 제안을 한 게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이야기를 그럼 하고 우리 다음에 네. 우리 김 박사님이랑 우리 한창식 선배님도 이 고성의 그 인물 기념관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그래. 예. 이제 30년 안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예. 그 지금부터라도 개가 천선해서 잘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 언젠가는 그런 게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예. 생기기 마련이면 아니 저 사람 그래도 뭐 인터넷 한다고 고생했어. 인터넷 깃발 들고 그 최초의 뭐 그거야 하면 뭐 자랑스럽죠. 잘하면 저
국립묘지처럼 비슷하게 되겠네, 그죠? 거기에 들어가 거기 한번 묻히고 싶어. 내가 죽을 때 저기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래 할수 소리 낼 있죠. 수도 예. 있겠네, 그죠? 맞아요. 아유,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예.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고성군민상 있잖아요. 제가 늘 저 잠깐 고성군청에 잠깐 몸 담았다가 발만 넣었다 뺀 적이 있거든요. 그 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고성군민상을 고성군민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죠? 예. 그래야 된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안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죠. 곧 받겠네 보니까. 그래. 이제 아무튼 우리 고성에 훌륭한 분들이 하여튼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재정국 기념관을 만들고 뭐 음원길 기념관을 살아있던 뭐 돌아가셨던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또 그 노력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 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 인물관을 갖다가 디지털관으로 만드는 것도 또한 커다란 뭐 어떤 의미 있는 일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좀 우리가 광범위한 좀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맥의 우리 인물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아까 방목을 수남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옛날에 그게 인물이 수남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아까 그 월이의 무기산, 무기정 그것이랑 연결돼 가지고 고성 이제 군청 쪽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수남리로 해서 또 남산으로 연결되는 뭐 그런 맥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또 그런 비슷한 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재단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해보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성 출신 인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 자 누구 집 아들이 또 스탠포드를 가서 뭐가 됐다더라. 그럼 그걸 관리를 해줘야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성이 어떤 역량을 발휘할 때 써먹을 수 있지 않겠나.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아마 향후 부서인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원님이 좀 그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고성군청에서 나는 인재 창고라 그랬는데 인재 풀이라 그러대요. 인재 풀 담아뒀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인재 창고로 표시를 했는데 인재 창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또 뽑아다 쓰고 그죠.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 예, 뭐 저는 고성이 이렇게 많은 훌륭한 인물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고성이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고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고성을 살아갔던 앞선 선배들이 우리 후세들에게 준 선물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그런 그 발자취라든지 그런 가치를 잘 승계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우리 후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저도 앞으로 뭐 그런 하나의 작은 인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 활동도 하고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고성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인물의 고향답고요. 그 이제 인물의 고장이 어느 뭐 좀 최근 들어서 생겼다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부흥했기 때문에 그때 크게 이바지했던 사람들이 남긴 족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군 출신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예술 방면에서도 심지어 종교 방면에서도까지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온 곳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분들을 우리 허 박사님 말씀처럼 잘 관리할 수 있는 자식들조차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로 하고 고성 인물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에 언제 또 보강이 필요하면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